르노코리아 사상 최대 히트작, 역대급 모델로 소렌토, 산타페 모두 잡는다. 출시 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기대감을 증폭시켰었는데요. 공개된 직후에도 이 정도면 선방했네, 이제 가격만 착하면 잘 팔릴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태로 벌어진 대규모 보이콧 운동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결국 르노코리아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건에 대응하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커다란 이슈를 넘고 현기차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손가락 사태로 또다시 낮은 점유율을 맞이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사건을 함께 조금 더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르노코리아의 평가는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4년간 1.5조를 투자하며 위풍당당하게 공개된 그랑 콜레오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신형, 중형, 하이브리드 SUV였기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어야 할 이 시기가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르노 인사이드 브랜드 담당자의 손가락 사태인데요. 여러 영상에서 남성 비하적인 손짓을 했던 일들이 모두 낱낱이 밝혀지며 SNS를 비롯한 오프라인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과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공개되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설픈 사과로 오히려 화를 꾸는데 일조하였죠. 마지막 사과문 역시 확실한 조치와 결과가 아닌 미온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초기 조치가 미흡하고 느린 것이 독이 되어 사건은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르노코리아에 대한 대규모 보이콧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밀양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한 볼보 코리아와는 대비되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그랑 콜레오스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의 가족들마저도 구매를 말리고 있다는데요. 한 예비 차주는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신랑이 차가 좋고 나쁘고 떠나 손가락질 받으며 차 살 이유가 없다고 취소하라 하네요. 저는 남편에게 남들 이야기 무슨 소용이냐 라고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아요. 당장 차는 바꿔야 하고 선택지를 못 정하겠네요 라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댓글에는 몇천 주고 손가락질 놀림당할 생각하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정말 뭔 사단인지, 게시판마다 그 여자 얘기뿐이고 신차가 차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 오로지 그 여자 얘기밖에 없음 이라며 예비 차주들마저도 한탄 섞인 댓글을 달았는데요. 과연 이 사태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저는 르노코리아가 무대응 전략과 가격 할인 전략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인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내 콘텐츠 제작 및 소통, 승인 과정을 체계화하고 사내 윤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을 르노코리아 역시도 모를 리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미온적인 소통은 무대응으로 느껴질 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현 상황인데요. 여기서 르노코리아는 결국 하나의 지사에 불과하기에 이를 더 키우기보다는 이를 두고 보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격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리자동차와 볼보 CMA 플랫폼까지 걸쳐져 있고 1조 넘게 투자했기 때문에 무작정 싸게 팔 수도 없을 텐데요. 결국 7월에 공개된 소렌토와 산타페 연식 변경 모델을 지켜보면서 이보다는 300에서 4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할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보자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주도적인 사과보다는 수동적인 대응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7월 중순 가격이 공개될 때쯤이면 온통 소렌토, 산타페와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 얘기뿐이고 이 사건에 대한 결과는 뒷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이콧을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랑 콜레오스를 구매하려다 현기차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아닌 현기차나 타사 차량을 고려하다 르노코리아 신차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이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구매 주도권은 고객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현재 사전 계약은 6,000대 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취소가 쉬운 계약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브랜드들에 있어서 차별적인 메시지는 항상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H&M에서는 인종 차별적인 광고로 인해 온 매장에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H&M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의 광고와 해당 제품을 전부 폐기할 것이라며 사태를 일축하였지만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르노 코리아의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르노 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10,000대밖에 팔지 못하며 점유율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장하게 준비한 그랑 콜레오스가 결국 회심의 한방이었지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셈이죠. 결국 기존에 계획했던 내수와 수출 물량이 50대 50인 상황이 20대 80으로 내수가 확 줄며 르노 코리아는 그냥 아시아 거점 생산 기지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르노 코리아가 부산 지역 경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기에 이런 결과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르노 코리아 사태의 주축이 되는 임직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사건 경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하는 것밖에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랑 콜레오스가 잘 되어야 선의의 경쟁으로 현기차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잇따라 신차를 공개하는 KGM에게도 선의의 사례가 되겠죠. 앞으로 7월 한 달간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화를 돋굴지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태를 완만하게 해결할지 정말 지켜볼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 여러분의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노바